1회 1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면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도함수 그래프가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0에서는 극대 2에서는 극수를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3차 함수를 하나 그릴 수 있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극소값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했으니까 요 선, 이 y는 1이 되는 거고 요때 우리가 비율 관계는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3차 함수가 요렇게 있고 극소든 극대든 마찬가지고 접선이 있을 때 요 길이가 2대 1을 만족한다. 요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 값이 진짜 2니까 여기 k는 1인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1이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따라서 fx랑 1이랑 연립을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1은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 2에서는 중근을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최고차함계수는 문제에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더라. 그래서 요 fx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극대값이라고 했으니까 f0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f0은 5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2에서 4까지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적분을 하시면 돼요. 2부터 4까지 절대값 3t-t 제곱 dt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요 절대값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0에서 3까지 이렇게 위로 볼록인 이 참수를 하나 그려줄 수가 있겠지. 여기가 3이고 2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x는 2, 여기가 x는 4. 그래서 절대값 적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의 넓이하고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덧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조금만 잘라 본다면은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넓이 공식 하나만 다시 한번 외우고 넘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여기가 알파 베타일 때 요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잘라서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잘라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직각삼각형 넓이에다가 6분의 공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덧셈을 해주면 되고 두 번째 친구는 직각삼각형에다가 6분의 공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주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둘이 덧셈을 하시면 답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기는 요 함수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2,2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가로의 길이가 1, 세로의 높이가 2인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1이 되고 거기에다가 6분의 공식을 쓰면은 6분의 최고차함계수는 여기 봐서 알겠지만 절대값 빼기 1이죠. 그 다음에 3-2의 세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4,-4기 때문에 밑변이 1, 높이가 4인 직각삼각형이니까 2 마이너스 뒷부분은 6분의 절대값 빼기 1에 4 빼기 3의 세제곱이어서 여기랑 여기가 똑같죠. 그래서 이 두 개 지워지면서 구하려는 값은 3이다. 자, 5번 볼게요.
5번은 워낙 유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을 하나 좀 외우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요거를 밑에서 살짝만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개의 접선을 긋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접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긋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요 해당되는 넓이를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부분의 넓이를 T라고 하게 되면은 얘네들 사이에는 2대1이라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S 대 T는 2대1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T 부분은요 2분의 1 S인데 이때 S는 알파 베타 여기 두 개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S는 정확하게 6분의 공식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조금 풀어본다면 일단 여기 접점을 뭔지 모르기 때문에 t라고 두게 된다면 직선 L의 방정식은 y는 f't의 x 빼기 t 더하기 t제곱이고 우리가 여기서 fx를 x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이 y는 2t의 x-t 플러스 t제곱이 되고요. 요 직선 L이 지금 점 P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는 2t의 2분의 1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이고 요 친구를 전개를 해주면 t 마이너스 t제곱이죠. 따라서 요거를 다시 넘겨서 정리를 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2는 0이어서 t는 마이너스 1하고 2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요 위쪽 부분의 넓이가 아래쪽 부분의 넓이의 2배가 되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는 거는 저 위쪽 부분의 넓이 즉 6분의 최고차계수 1이고 둘이 뺀 3의 세제곱의 절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12분의 27이다. 즉 4분의 9로 정답 4번이 되겠죠. 다음 7번 볼게요. 7번은 위치 그래프를 그려준 거기 때문에 속도가 필요하다면 미분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기억은 원점을 3번 지났냐, 즉 t축과 3번 만났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2하고 4하고 6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니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반드시 속도 그래프에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속도는 F를 미분한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은 VT가 양수였다가 VT가 음수로 바뀌는 지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VT가 음수였다가 VT가 양수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도함수, 그러니까 F의 도함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FT의 극대 극소를 파악을 해줘라 이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FT 그래프의 극대 극소를 전부 다 찾아보면은 1, 2, 3, 5, 6으로 총 5번 나왔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디귿 T가 5일 때 속도 5일 때 속도는요 속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분이었죠. 즉 T는 5일 때 속도는 F'5를 구하라는 거고 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봐라. 극소기 때문에 0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겠죠. 9번 볼게요. 여기에서 요 부등식을 성립하게끔 그림을 그려봐라. 요 친구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요. 얘를 앞으로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y는 요 앞에 두 개를 x 세제곱으로 묶게 되면은 3x-8의 플러스 6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 함수는요
6이랑 연립을 하게 되면 0에서 중근 3중근 3분의 8에서 한실근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y는 6이 되고 0에서 3중근 3분의 8에서 한실근을 가지려면 그래프가 여기에서는 3중근 모양을 띄고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0하고 여기가 3분의 8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4차 함수의 비율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극소에서 자르게 된다면은 여기는 3대 1이 성립하게 됩니다. 극소에서 자르게 되면은 3대 1이 성립을 하게 되고, 그럼 요 지점 x 값은요 0하고 3분의 8을 3대 1로 내분한 점이 되기 때문에 4분의 우리 대각선 곱하기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래서 8 플러스 0 해서 이 친구는 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요 4차 함수를 우리가 그래프를 잘 그렸고요. 그게 a보다 항상 커야 되기 때문에 a는 저 밑에 있어야 되죠. y는 a. 그럼 요 a가 이 밑에 있으려면은 극소값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은 y는 뭐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8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6으로 마이너스 10이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한다. 일때 자, 일단 기억부터 차례로 해결을 해 볼게요. f0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여기에다가 0을 한번 넣어 봐야 되는데 0을 넣어 봤자 아무것도 뽑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f0의 의미가 생기려면은 요 앞에 있는 x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x로 나눠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지금 부등식이기 때문에 경우를 두 개로 나누셔야 됩니다. x가 0보다 클 때는요 fx 더하기 xf'x는 0 이상이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 더하기 xf'x가 0 이하가 되죠. 자, 0보다 클 때로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양변에 x가 0 플러스로 가는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당연히 0으로 수렴할 거고 fx는 3차 함수, 즉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f0으로 수렴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f0이 0 이상이다 이런 거를 하나 뽑아낼 수가 있게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 0보다 작기 때문에 x가 0 좌극한으로 가는 극한을 한번 취해주면은 위랑 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 친구는 f0이 0 이하가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f0은 0이다. 요거를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xfx는 극소값과 극대값을 가진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지금 우리가 뽑아낸 거는 f0은 0밖에 없죠. 그래서 fx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fx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면 x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로 쓸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지금 바로 xfx가 극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 부등식을 한번 다시 활용을 해볼게요. 그럼 xfx는 x제곱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고요. 요걸 잠깐만 전개를 해 놓을게요.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로, 그 다음에 뒤에는 x제곱 f'x죠. f'x는요 x제곱에 f'이니까 요거를 미분하시면 되죠. 3ax제곱 2bx 플러스 c 해서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더한 걸 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xfx 더하기
x제곱 f 프라임 x는 x제곱에 4ax제곱 3bx 플러스 2c가 되고, 이게 0 이상이죠. 0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고, 이 친구는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0 이상이면 되죠. 그래서 2차 함수가 0 이상이 되려면 첫 번째, 일단 a는 양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0 이상이 되려면은 접해도 괜찮고요, 붕 떠도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이하다. 요거를 써주게 되면은 9b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게 된다면은 32ac가 0이하다. 요거를 하나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해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면 요 조건을 이용해서 요 xfx가 극대극소를 갖는지 한번 구해볼게요. 요 위에서 구해놨죠. xfx는요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이고, x 극대극소를 알려면 양변을 미분해 봐야 되겠죠. 이 친구를 미분해 보면 4ax 세제곱 더하기 3bx 제곱 더하기 2cx가 되면서 이 친구는 x로 살짝 묶이죠. 3bx 플러스 2c인데요. 여기가 이 식이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다시 해가면 이 친구의 판별식도 똑같이 9b제곱 마이너스 32ac가 되는데 이것도 0이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기서는 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0만 근으로 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극대극소가 둘 다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뭐 약간 그림이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0만 지나가게끔, 아니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계속 증가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극소만 하나 나오든지 극대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A가 양수기 때문에 극대가 나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결국 극대극소는 둘 다 동시에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 해볼게요. fx가 극값을 가지게 된다면, 자 일단은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즉 지금 fx는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고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극값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살짝 미분을 해보면요, f'x는요 3ax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가 되고요. 극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친구는 0보다 커야 되겠죠. 0보다 커야 되니까 판별식 4분의 d를 써보게 되면은 b 제곱 마이너스 3ac는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이 친구는 b제곱이 9분의 32ac 이하고 이 친구는 3ac보다 큰 거니까 뭐 이렇게 되도록 하는 ac 값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죠. 요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럼 극값을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극대극소가 둘 다 존재하겠네요. 이때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극대극소가 존재한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극대값도 양수, 극소값도 음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 친구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한 거는 기억밖에 없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3차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A가 0이 아니다, 요거는 하나 달아주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 P 1,0에서 접점으로 하는 접선 L을 구하자고 했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거는 직선 L과 수직인 거를 찾아달래요. 그러니까 1,0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L의 기울기는 F'1인 걸 알죠.
f'1을 구하려면은 요거를 미분해서 1을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미분을 다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x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는 다 날아가게 되면서 남는 게 a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점 P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방정식을 구해보면요, y는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1에 점 P는요 1,0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세우시면 되고요. 요 직선이 곡선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연립했을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주면 되기 때문에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즉, 요 fx에다 이 친구를 갖다 빼주면 되죠. 그럼 식이 x에 x-1 ax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a 플러스 1분의 1에 x-1은 0이다. 요거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x-1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둘은 a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로 전개가 될 거고, 이 친구는 이렇게 들어와서 a 더하기 1분의 1은 0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x는 1을 근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만약에 x는 1이 근이라고 한다면 a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1분의 1은 0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양변에 a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 0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하죠? 제곱 더하기 1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1이 근이 아닌 것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요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주면 4a가 되고, 이 친구는 0보다 크면 되죠.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a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a 플러스 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1이 양수면요, a 플러스 1이 양수면 양변을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죠. a 플러스 1 마이너스 4a는 0보다 크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a는 3분의 1보다 작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다음에 이렇게 둘의 공통범위를 구하게 되면은 이 친구일 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 요거를 하나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 마이너스 4a는 0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보다 작으니까 a는 3분의 1보다 커야 되지만, 이렇게 둘의 공통범위는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a가 0이 아니어야 돼, 요거를 하나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a가 0이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얘기해 주는 게 정답 3번이 되겠죠. 15번 볼게요.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2를 갖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한번 살짝만 그려본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극소값이 여기가 y는 2인 거를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f'x를 봐달라고 했기 때문에 도함수를 봐야 되죠. 그래서 도함수가 어떻게 될지를 보려면 극대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극대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알파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f'x의 식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fx의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게 되면 최고차함계수가 3이 될 거고, 알파하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1이 되고요. 지금 그림으로 봐도 알겠지만은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밑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알파고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 많이 봤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될 게 t가 움직임에 따라서 구간도 같이 움직여요. 구간이 움직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구간의 길이를 한번 구해 보셔야 돼요. 구간의 길이는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게 되면은 2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간격이 2인 채를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사이에서 최소값을 한번 구해 보래요.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해볼 수는 없으니 이렇게 좀 지워지는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t 빼기 1이고 얘가 t 플러스 1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때는 여기의 그래프만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t 플러스 1에서 최소가 생기죠. 이렇게 됐을 때는 t 플러스 1일 때 최소가 생깁니다.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점점 밀리다가 여기까지 와도 아무 문제 없죠. 극소까지 와도 여기가 t 플러스 1일 때 여기가 최소인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GT는요, t 플러스 1이 여기 대칭축에 올 때까지, 여기를 어딘지 모르니까 대칭축을 베타라고 잡아볼까요? 우리 대칭축을 x는 베타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t 플러스 1이 베타가 될 때까지는, 다시 얘기하면 t 플러스 1이 베타 이하가 될 때까지는 언제 최소를 갖게 되냐면요, 항상 t 플러스 1일 때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ft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그래프를 바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ft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죄송합니다. f 프라임이죠. f 프라임 t 플러스 1이라는 거는 f 프라임 t의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만 밀어주면 되죠.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 그래프가 한 칸 왼쪽으로 밀려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t는 베타 마이너스 1까지, 이걸 정리하면은 t가 베타 마이너스 1 이하까지죠. 그래서 여기 한 칸 밀려서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까지 한 칸 밀려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요게 지금 GT이자 f 프라임 t 플러스 1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지금은 여기가 t 빼기 1이고 t 플러스 1이 여기까지 온 상태예요.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밀어볼게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최소는, 요 그래프의 최소는 베타일 때 생기고 있어요. 맞죠? 그러다 더 밀리다 보면은 여전히 여기서 최소가 생기죠. 언제 최소가 가운데에서 끝나냐면은 t 빼기 1이 여기 올 때까지 끝나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또 써보면 GT는요, 최소가 f 프라임 베타로 유지가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t-1이 베타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t 플러스 1은 베타보다 커졌죠. 요렇게 될 때 유지가 되고요. 요거를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요 친구는요, t는 베타 플러스 1 이하가 되고 요 친구는 베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 베타 마이너스 1부터 베타 플러스 1까지, 베타 플러스 1까지 f 프라임 베타라는 상수함수죠. 이 친구는 상수함수죠. 베타가 상수기 때문에 상수함수로 쭉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이때는 언제 끝난 거냐면 여기가 t 빼기 1이고 여기가 t 플러스 1일 때죠. 이제 이것보다 조금만 더 커지게 되면은 이제까지 비슷한 논리로 이 범위 내에서는 가장 작을 때는 t 빼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우리가 써볼 수 있어요.
f 프라임 t 빼기 1이 되고요. 이때는 t 빼기 1이 베타보다 클 때입니다. 그럼 이 친구도 비슷한 논리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f 프라임 x를 오른쪽으로 한 칸 밀면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한 칸 밀려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우리가 보고 있는 GT 그래프고요. 여기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GT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상수 K로 일정하대요. 답이 나왔죠. 상수함수로 일정한 부분은 지금 여기밖에 없죠. 여기밖에 없죠. 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냐면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베타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타가 마이너스 2면은 이 지금 대칭축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다시 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요 그래프를 보고 f'x의 식을 아닙니다. 요거 말고 여기에서 그냥 끌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가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f'x는요 3의 x 플러스 3의 x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상수 몇으로 일정하다? k로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그럼 결국가 y는 k라는 소리죠. 여기가. 그런데 요거는 f 프라임 베타랑 똑같아야 되죠. 문제에서. 즉 k는 f 프라임 베타인데요. 베타는 우리가 마이너스 2로 구해놨죠. 따라서 집어넣게 되면 3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k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따라서 f1 값을 한번 좀 구해봐라 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적분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림을 따와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파가 마이너스 3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의 위치를 어딘지 알기 위해서 요걸 보고 바로 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리하고 적분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바로 식을 세워보면 아까 얘기한 2대1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실제 길이가 2기 때문에 여기 실제 길이는 1이 되면서 여기는 빼기 4가 되겠죠. 따라서 fx랑 2를 연립을 하게 되면은 1은 마이너스 1은 중근, 빼기 4는 한실근 하게 되면서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4가 되고 f1 마이너스 2는요 양변에 1 넣은 거예요. 4 곱하기 5에서 20이죠. 그래서 f1은 22라는 거를 하나 뽑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f1 더하기 k이기 때문에 f1 더하기 k는요 22 빼기 3 해서 19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4차 함수의 도함수 f'x가 서로 다른 실근 알파 0 베타를 가지는데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중요한 친구죠. 우리 요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f'x는요 한번 식을 세워보면은 일단은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인데요 미분을 하게 되면 최고차항 4로 변하죠. 그래서 4에 x-알파 x-베타인데요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은 f'x는요 4에 x 플러스 베타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요 조금만 전개를 해보시면은 4배에 x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x 이렇게 생기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우리가 적분할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지만
3차 1차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원점 대칭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함수를 미분을 했더니 이 친구가 원점 대칭이 된다면 이 친구는 원점 대칭 함수를 다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우함수가 되죠. 즉 무슨 축 대칭 함수? y축 대칭 함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y축 대칭 그래프이면서 마이너스 베타 0 베타에서 극소 극대 극소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그래프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차함수 모양이 잘 나오죠. 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고요, y축이고 베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읽어볼게요. f 알파가 마이너스 16이래요. 우리 알파는 여기였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y는 마이너스 16이 되고 fx는 9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3개의 교점이 나온 것은 여기 위에 교점밖에 없죠. 즉 여기 y는 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fx식을 바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베타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접하기 때문에 요 fx를 마이너스 16이랑 연립을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베타도 2개, x 마이너스 베타도 2개가 되는데요. 이때 y축과의 교점이 9이기 때문에 요 점이 0,9죠. 그래서 0,9를 집어넣게 된다면 9 더하기 16은 베타 4제곱이 되면서 베타 제곱은 5가 되고 베타는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베타는 0보다 크다라고 주었죠. 여기까지 알아낼 수가 있고요. 뭐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거를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함수 그래프는요, 아까 잘 봐서 알겠지만은 x 플러스 루트 5, x에 x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최고차항 계수는 4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루트 5, 0, 여기는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gx는요, 절대값 f'에다가 f' 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나눠보면 됩니다. f'이 0보다 크다면요, f' 빼기 f'은 0이 됩니다. 근데 f'이 0보다 작게 되면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 돼서 마이너스 2f' 이렇게 식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f'이 언제 0보다 크냐 라고 한다면은 여기죠. 요 부분에서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클 때는 0으로 그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0보다 작을 때가 언제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랑 여기죠. 여기 두 개는요, 마이너스 2배이기 때문에 뒤집어 올려서 2배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 올린 그래프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뒤집어 올린 그래프를 2배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가파르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개는 식이 마이너스, 요 두 개는 y는 마이너스 2f'x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여기에 이제 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gx 그래프인데 이 친구를 0부터 10까지 적분을 해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요, 0부터 루트 5까지 함수랑 루트 5부터는 함수가 변하죠. 요거일 때는 마이너스 2f'x로 생겼고요. 더하기 루트 5부터 10까지는 함수가 0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어차피 0은요 우리가 넓이 개념으로 봐도 알겠지만 이 친구서부터는 넓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배제해도 되고요.
이 친구는요, 풀이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요거는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랄게요. 3차 함수가 있을 때 요 한 직선이 지나가는데 요 세 개의 근이 등차 수열 이룰 때 사용 가능해요. 지금 문제 상황이랑 완전히 똑같죠? 다시 얘기할게요. 요 세 근이 무슨 수열일 때? 등차 수열일 때 쓸 수 있고, 등차 수열인 거는 요 둘의 간격이 똑같을 때죠. 그때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요 부분의 넓이 공식은 4분의 1 공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A는 여전히 최고차 함계수고요.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4제곱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요, 그냥 적분을 해도 되지만요, 요거는 정확하게 근이 이거, 즉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친구도 4분의 공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고차 함계수만 좀 따져주면요, 아까 F'의 최고차 함계수는 4기 때문에 마이너스 2F'은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8x 세제곱으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것만 유의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이 친구는요, 4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8에 루트 5 마이너스 0의 4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요 앞에 두 개는 2가 되고 루트 5의 4제곱은 25가 되면서 5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볼게요. 사실 이 친구는요, 그냥 적당히 보면 답이 그냥 잘 나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면서 다음 조건에 만족을 한대요. fx랑 x랑 만나는 곳은 마이너스 7하고 9분밖에 없고요. 요거를 조금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x에다가 fx를 빼서 적분을 했기 때문에 둘러싸인 도형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마이너스 8이라는 소리는 x가 fx보다 더 크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y는 x가 있고 결국에는 x가 fx보다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fx는 약간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게 마이너스 7하고 9에서 만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넓이는 조건 나 때문에 넓이가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fx의 역함수를 그려봐라 라고 했으니까 y는 x 대칭 이동해서 보시면 되고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위아래가 똑같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거는 16이 되겠습니다. 네, 21번 보겠습니다. 1회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요 함수만 잘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요거 위에서 한번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fx하고 마이너스 fx 플러스 2ft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심화과정 정도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하나만 좀 한번 볼게요. 이게 y는 fx고 요게 y는 a예요. fx를 y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식이 그래프가 뭘까요? 요게 요 그래프는요 어떻게 되냐면 요 그래프는 2a-y는 fx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2a 요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죠. 왜 그래요 한다면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점을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똑같이 가겠죠.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 x는 뭐 아무데나 잡고요. t라고 잡고요. 이 점하고 이 점의 평균값이 a가 나와주면 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얘네 둘의 평균값, 그러니까 함수값의 평균이죠. 얘하고 이거의 평균이 a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랑 이 식을 잘 비교를 해보시면은 우리가요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fx를 y는 ft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구나 했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21번의 그래프를 한번 조금 이것저것 만져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3하고 8, x는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3차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8인 거죠. 자, 여기에서 gx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gx 그래프를 그릴 건데 g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한번 파악을 해달래요. 그거를 t에 따라서 움직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했을 때 ht가 불연속인 a의 값이 2개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한번 해볼게요.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요. 이 친구가 지금 근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잘 모르시면 전부 다 해보면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t도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t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배운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t가 여기에 있으면 x가 t보다 클 때는 fx 그대로 보시면 되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보다 작을 때는요, 요 원래 그래프를 y는 ft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보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 요 파트를 요 y는 요 ft 에서 대칭 이동해서 그림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gx는 0이니까 지금은 교점이 몇 개가 보이죠? 네, 4개가 보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 교점을 스타라고 잡겠습니다. 요 스타가 되기 전까지는 교점의 개수는 계속해서 4개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HT 그래프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은 4로 계속 오다가 자, 요 지점이 스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럼 요 지점까지 T가 오게 되면요. 여기 T가 있을 때는 이번에 여기가 다 뒤집어 까지면서 이렇게 올라갔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쟤보다 커질 때를 볼게요. T가 여기 있게 되면은 얘가 요만큼이 다 뒤집어 까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교점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스타일 때는 교점이 3개죠. 스타일 땐 교점이 3개가 되고요. 스타보다 커질 때는 교점이 2개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2가 되면서 쭉 진행이 되겠죠. 언제까지 2가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t가 이제 이쪽으로 조금 넘어오게 되면 살짝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요게 y는 ft가 되면서 여기가 y는 ft가 되면서 얘가 뒤집어 까지면서 요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짝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t가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얘가 내려오는 속도가 이렇게 더 많이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요 이야기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얘가 얘하고 딱 가운데, 즉 y는 4가 되겠죠. y는 4가 되는 지점에서 요 t가 y 있을 때는 그래프가 요렇게 뒤집어지면서 여기에서 교점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 두 번째 스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 제가 스타2라고 잡고 그 스타2일 때는 다시 교점이 3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저것보다 넘어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유추해봐서 알겠지만 더 넘어가게 된다면 얘가 교점이 더 많이 생기게 되면서 총 4개가 되죠. 그러다가 다시 4개로 가다가 이 지점, 여기 스타3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스타3라고 하게 된다면 스타3일 때는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치면서 교점이 다시 3개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벌써부터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하나, 둘, 3개가 돼서 이 그래프는 지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경우를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여기서 근이 2개 나올 때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친구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x축과 접할 때죠. 지금 위에서 했던 거를 방법을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바로바로 갈 거기 때문에 저 논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접할 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가 여기에 있을 때는 아까도 봤지만은 이렇게 뒤집어 올라가지죠. 그래서 교점이 계속해서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3개죠. 그래서 3으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요. 아까랑 비슷한 위치, 아주 중요한 위치죠. 스타에 와 있을 때는요. 스타에 왔을 때는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교점이 2개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저 스타보다 커지는 지점에 가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점이 다시 하나로 줄어들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지점,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죠. 8과 x의 딱 가운데인 y는 몇일 때? 예, y는 4가 될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가 여기가 두 번째 스타가 되겠습니다. 스타 2죠. 여기 스타 2에 왔을 때는요. 얘가 뒤집어 까지면서 정확하게 이쪽이랑 이렇게 접하게 되겠죠.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다시 교점이 2개로 늘겠습니다. 이 친구는 2개가 됐다가 이제 스타 2보다 조금 더 커지게 되면은 더 아래쪽에서 대칭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교점은 x축과의 교점은 3개로 다시 늘겠습니다. 그러다가 요 지점이 또 중요한 지점이 되겠죠. 접할 때 스타 3일 때를 쳐다보시면은 요 지점일 때는 요 친구가요. 이 그래프가 완전히 다 뒤집어 까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다시 2개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불연속인 것이 3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것도 답이 안 되고 저것도 답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위아래 그래프에서 지금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들이 어디냐면 y는 4입니다. 아까 y는 4에 의해서 접혔을 때 x축과 교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y는 4라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x축과 교점이 없는 것들을 볼 텐데 요 극소값 있죠. 극소가 4보다 조금 작을 때랑 4일 때랑 4보다 클 때를 한번 빠르게 훑어볼게요. 옆으로 넘어가서 조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 해보면서 y는 4라는 지점이 좀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극소가 4보다 이제 조금 작게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인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t가 여기 있으면요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나죠. 개수가 갑자기 확 줄었어요. 2개로 오다가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 지점은 중요하겠습니다. 저 스타라는 위치에 오게 되면요 교점은 하나로 줄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것보다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교점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점이 안 나오다가 아까 중요한 요 지점에 오게 되면요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교점이 다시 하나로 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 지점을 더 넘어가는 순간요 이게 보세요. 이 지점을 넘어가는 순간 왜 이제 이것도 왜 답이 안 되는지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지점을 넘어가면 요만큼이 대칭 이동이 되면서 결국에는 교점이 얘가 뒤집어 까지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이 뒤집어 까지는 거기 때문에 교점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갑자기 2개로 또 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로 늘다가 어디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쵸. 4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겠죠. 여기가 스타 3가 되겠죠. 이번에는 요 지점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 지점일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스타 2로 표시를 안 했네요. 요 스타 3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뒤집어 까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요게 요렇게 뒤집어 까지고 요렇게 되면서 여기서 교점이 다시 한 개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금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이것도 폐기하시면 되니까 두 번째 극소가 몇일 때 보면 됩니까? 4일 때 쳐다보시면 되죠. 얼마 안 남습니다. 조금만 힘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한 학생들 알겠지만 y가 4일 때가 아마 답이 될 거라는 게 느낌이 오시죠? y가 4일 때 왜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자, 얘도 마찬가지로 t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되면서 교점 두 개죠. 2로 시작을 하다가 스타 여기 스타에 오게 되면 이렇게 꺾이면서 한 개죠. 네, 한 개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다가 그것보다 커지면은 교점이 안 나옵니다. 쭉 안 나오다가요. 자,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 지점이 되겠죠. 스타 2에 오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교점이 하나가 나오죠. 그러다가 스타 2 보세요. 이제 잘 보세요. 스타 2보다 이제 커지게 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 8하고 요 FT 사이 간격이 줄죠.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져도 요만큼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교점이 안 생깁니다. 아래쪽과. 그래서 다시 0으로 내려가다가 얘는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절대로 교점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저쪽으로 가도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테니까요.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친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스타 2 이후로는 x축과 교점이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4보다 크면 안 되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모르실 때는 전부 다 해보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전부 다 해보세요. 자꾸 답만 되는 것만 해보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냐?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T일 때 당연히 여기 중요하겠죠. 꺾이면은 여전히 두 개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스타에 오게 되면은 하나로 줄겠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느낌 오시죠. 그러다가 이거보다 커지면 이제 교점이 계속 안 나옵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교점이 안 나옵니다. 이게 계속 안 나오다가 자 이제 보세요. 이쪽 파트는요. 얘가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봤자 이 8과의 간격이 4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t가 여기 있어도 아무리 꺾여도 한 이 정도라는 거죠. 지금 t가 여기 와 있어도 아무리 꺾여도 지금 한 이 정도까지밖에 못 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내려가려도 여기 이 간격이 너무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교점이 계속해서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교점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불연속점이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결국에는 극소일 때 4여야 한다. 요거를 하나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 개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8이고요. y는 8이 되고 요 극소일 때가 y는 4가 되고요. 여기가 x는 3이라고 알려줬어요. 자, 우리가 또 새로운 공식을 하나 좀 외워보도록 할게요. 극대값이 8이고 극소값이 4이기 때문에 극대와 극소의 차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옆에다가 살짝만 써보도록 할게요. 극대값을 저는 m이라고 한번 해볼 거고
극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극대일 때를 알파, 극소일 때를 베타라고 하게 되면요, 극대 빼기 극소는요 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증명하진 않겠고요. 제가 그냥 간편하게만 좀 보여드리자면 라지 m은 f 알파고요, 스몰 m은 f 베타죠. 둘이 뺀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우리가 베타부터 알파까지 f 프라임 x dx를 적분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요게요 알파하고 베타에서 근을 가지기 때문에, 극대극소를 가지기 때문에 도함수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정확하게 6분의 공식인데요, 6분의 공식을 써서 이것저것 잘 처리해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 x는 알파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극대극소 차는요 2분의, 즉 fx의 최고차함계수는 1로 줬죠? 네, 그래서 4분의 절대값 1의 알파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다. 즉 알파 빼기 3의 세제곱은 8이기 때문에 알파 빼기 3은 2가 돼서 알파는 5다. 요거를 하나 알 수가 있고요. 여전히 비율 관계도 중요합니다. 4랑 한번 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간격이 진짜 2기 때문에 요 간격은 1이 되면서 요 친구는 x는 2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fx랑 4랑 연립을 하게 되면은 2에서 한실근, 5에서 중근입니다.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8 값이죠. 따라서 f8-4는요 6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즉 이게 54가 되기 때문에 f8은 58이 되겠습니다. 네, 23번 볼게요. 이 친구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양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fx는 이 친구는 곱미분 하시면 되죠. fx 더하기 x f 프라임 x 6x 제곱 더하기 2x가 되면서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 친구를 다 넘기시면 되죠. x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2x,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6x 빼기 2입니다. 그래서 fx는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인데요, f1이 5라고 했으니까 f1은 마이너스 5 플러스 c인데 5죠. 그래서 c는 10인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f2는요 마이너스 12 빼기 4 플러스 c, 즉 마이너스 6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25번 볼게요. 우리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t는 1과 1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는 요 위치 그래프의 극대 극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ft라고 하면 1과 2에서가 극대 극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1에서 극대인지 1에서 극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1과 2에서는 극값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f'1도 f'2도 0이어야 한다 라는 거를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해보시면은 4t 세제곱 플러스 3at 제곱 더하기 2bt가 되고요. t로 묶으면은 4t 제곱 플러스 3at 플러스 2b 는 0을 풀었을 때 근이 1하고 2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요게 f't니까. 그런데 이제 0 근이 있기 때문에 요 친구가 근을 t는 1과 2로 가져야 되죠.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시면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분의 3의 2더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고요. 두 근의 곱을 이용해 보시면 4분의 2b다. 그래서 b는 또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1에서 위치가 0이라고 했으니까 1을 대입하시면은 1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인데요. a 더하기 b는 빵이죠.
그래서 C는 5인 것도 알아낼 수가 있고 3에서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 대입하시면은 3의 4제곱 81이죠. 27A 더하기 9B 플러스 C를 계산하시면 되고 81 마이너스 A에다 마이너스 4 넣으면은 108 되죠. 더하기 36 플러스 5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요만큼이 117이에요. 그러니까 요 117에다가 108을 빼주면은 9죠. 그래서 3일대 위치는 14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접하는 즉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라고 했으니까 미분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분을 해보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tx 플러스 6t제곱이고요. 요게 가장 작으려면은 대칭축일 때면 되죠. 그래서 그때는 x가 2t면 됩니다. x가 2t일 때 기울기가 가장 작아지죠. 그때 접선의 y절편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귀찮으니까 요거를 일단 제가 f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f 프라임 ft가 아니라 fx죠. x는 2t일 때 보는 거거든. f 프라임 2t x 마이너스 2t 플러스 f 2t가 되고요. y절편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 0 넣으면 끝납니다. 따라서 y절편 ft가 겹치네요. 요거를 gx로 씁시다. 그러면은 요걸 다 g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y절편 ft는요 요 식에다 0을 넣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2t g 프라임 2t 더하기 g 2t가 되겠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g 프라임 2t는요 여기에다 2t 넣으면 되는 거니까 4t제곱 빼기 8t제곱 플러스 6t제곱이 되면서 2t제곱이고요. g 2t는요 여기에다가 2t를 넣게 되면 되니까 3분의 8t 세제곱 마이너스 8t 세제곱 플러스 12t 세제곱을 계산을 해보시면 요만큼이 4t 세제곱이죠. 그래서 3으로 통분하시면은 8t 세제곱 12t 세제곱 즉 3분의 20t 세제곱이다. 여기까지 알 수 있으니까 집어넣게 되면요 ft는 마이너스 2t에 2t 제곱 플러스 3분의 20t 세제곱이 되면서 요거는 3분의 20t 세제곱에 요게 마이너스 4t 세제곱이죠. 그래서 3으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12t 세제곱이 되면서 다시 3분의 8t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f2는 3분의 64가 될 거고요. f'2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f'2는요 이 친구를 미분해서요 8t 제곱에다가 t는 1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32가 되겠죠. 따라서 f2 더하기 f'2를 해보면은 3분의 64 더하기 96 해서 3분의 160으로 쓸 수가 있고 P 더하기 Q는 163이 되겠습니다.